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코스피 한국 증시뿐만 아니고 뭐 일본 증시, 중국 해서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국제유가 급락, 굉장히 시장에 엎친 데 덮쳤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시장 파악을 해서 또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지만 언제인지 모른다가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렸었죠. 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러시아가 오페크 감산 합의 거부하면서 또 국제유가 급락. 원유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 여기에서 환율, 예, 영향 미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짚어가면서 시장 요인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이외 지역의 신속한 억제,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죠.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사실 이번 주에도 ECB 통화 정책, 그리고 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구체화된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세와 수급. 지금 추세는 방향성이 없다. 오늘 급락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방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방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은 아마 오늘 수급이 굉장히 기록적인, 기록으로 남을 법한 수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2천억 700억,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넘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제유가의 하락, 이 부분이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이 미국 3월 6일에 나오는 고용 동향 보고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그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부분, 증가는 나타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갭 하락을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내면서 또 아랫꼬리 양봉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초가를 지키는 양봉 마감을 시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 국제유가 급락이 굉장히 찬물을 넘어서 뭐 얼음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 국제유가 급락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급락했으니까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후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게,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금리나 지금 0%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0%대. 그 0%대라는 것은 뭐예요? 경기 둔화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럼 국제유가가 반등을 해 줄 필요가 생긴 거잖아요. 필요 조건이 또 새롭게 생겨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오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2월 초에 이 오페크 플러스 또 이 공동기술위원회 JTC에서 60만 배럴 감산 권고를 했었어요. 원래 일평균 210만 배럴에서 60만 배럴을 추가한 270만 배럴 감산, 이런 부분은 러시아랑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 2월 초에 러시아에서 감산 규모 확대보다는 기간 연장을 좀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의견 마찰 하다가 결국에는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류국들은 그래도 추가 감산 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 국제유가 요 부분을 잠깐 보면은요, 그 제가 2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초. 자, 2월 초였어요. 2월 초. 2월 7일. 2월 6일, 7일. 여기에서 그래도 러시아가 말을 좀 듣고 감산에 동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하는 반등을 이렇게 주려는 모습에서 2월 중순 이후로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바뀌면서 50불을 후루룩 깨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에너지 장관, 노박 에너지 장관이 기업 자율에 맡겨버리겠다, 그런 의견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국제유가 급락으로 이어진 것이 되겠는데요. 자, 러시아에서 산유량은 기업들의 계획에 따라 변화할 것, 4월 1일부터 자유롭게 생산할 것이다. 사실 사우디에서 그 비전 2030, 탈석유 이런 부분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유가 원유 가격에 보통 시장에서 60불 이상, 80불 정도는 돼야 재정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도 이 석유 재정 마진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50불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40불 이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사우디, 러시아, 산유국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4월 1일부터 자유롭게 생산,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러시아, 사우디의 국영 최대 석유 회사는 아람코죠. 러시아 국영 최대 석유 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짱구를 좀 굴리겠죠. 감산으로 인한 손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둘 중에 어느 게 덜 손실을 보고 이익을 그나마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짱구를 굴릴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불 이하는 산유국 누구도 원치 않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우디는 또 자체적으로 감산할 거예요. 할 거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30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거의 뭐 33%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지금 한 27%까지 아래 꼬리를 잘면서 소폭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저는 이 40불 위로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40불 위쪽으로는 반등을 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한국 증시, 자, 일간 차트, 일간 시세 흐름에서 2월 말이죠. 2월 28일
과매도 신호가 발생되는 음봉.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2020포인트를 중요하게 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이 갭을 만들어낸 거죠. 이 갭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 뭐 S&P 500 다우 지수 선물 다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중국 수출도 안 좋았고 국제 유가 급락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또 코로나 확진자, 뭐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안 좋게 끝날 거예요.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본다면 내일도 야간 선물 하락 마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코스피 증시, 한국 증시에서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되기 전까진 기다려 보세요. 오히려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 굉장히 또 연중 최적 이런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제가 일요일 아카데미 강의에서도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일간 흐름에서의 과매도 신호 이후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또 증시 대응,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매도 차익을 좀 챙기는 기준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매수하시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싸다고 매수하는 것 아니고 지지를 좀 확인해가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될 시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150이 같이 4%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150이 그나마 지킬 곳은 지키고 있다. 12월 저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코스닥 150은. 제가 이번 주부터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과 꾸준히 보지 않으시는 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이라든지 시장을 어떻게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 꾸준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보시기 위해서는 또 알람 설정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자, 수급 또 추세 추종, 제가 보는 시장 견해,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의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 후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